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폭설이 내린 도로에서 1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에 승용차들이 서로 엉겨붙은 채 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로 바깥으로 빠져나와 현장을 지켜보는데요. 어제 오후 4시 20분쯤 강원도 원주시 흥원면의 매지터널 앞에서 승용차와 트럭 등 1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또한 사고 처리를 위해 일대 도로가 1시간가량 통제됐습니다. 경찰은 눈이 내려 미끄러운 도로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한 은행에 어설픈 강도가 나타났습니다. 은행 창문이 산산조각 난 채 깨져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공구가 담긴 가방이 떨어져 있는데요. 어제 오전 2시 50분쯤 부산 남구의 한 은행에 70대 남성이 출입구 옆 창문을 둔기로 깨고 침입했습니다. 남성은 은행 창구까지 들어가 이곳저곳을 뒤졌으나 금품을 찾지는 못했는데요. 결국 은행에서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도주했지만 경비업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한강에서 투신자 수색 작업을 벌이던 경찰관이 순직했습니다. 지난 15일 서울 가양대교 북단에서 투신자를 수색하던 고 유재국 경위는 교각 돌틈에 몸이 끼어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사고 당일 이미 2차례 잠수했었지만 산소통에 산소가 10분가량 남자 다시 잠수했다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어제 오전 서울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진 유경위의 빈소에는 그를 애도하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동료들은 유경위가 매사에 적극적이고 책임감이 강했다고 했는데요. 특히 유경위의 아내가 임신 중이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경찰은 유경위를 기존 경사에서 경위로 1계급 특진 추서하고 공로장과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121억 5천만 원에 이른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7년 12월 21일 안전관리 소홀로 불이 나 29명이 목숨을 잃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이 사건으로 숨진 29명 가운데 28명의 유가족이 스포츠센터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유가족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건물주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유가족에게 11억 2천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는데요. 이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건물주의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121억 5천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네, 제천 화재 참사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무려 29명의 사망자를 냈었는데 그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손해배상의 규모가 121억 5천만 원에 이른다. 이런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게 유가족 측의 청구액보다도 훨씬 이제 뛰어넘는 그런 금액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금액을 인정하게 된 걸까요? 일단 제천 화재 참사 당시에 피해자이신 29명의 유족 중 28명의 유족 한 80여 명이 일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한 건데요.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아니 손해액은 121억을 인정했는데 왜 결정은 11억만 결정을 했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봤다고 하면 청구를 합니다. 금액을. 청구 금액을 이제 정해서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제일 먼저 이 청구 금액이 타당한지 확인하려면 손해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야겠죠. 손해액을 확인을 해보니까 청구 금액의 10배가 넘는 121억 정도가 인정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게 10분의 1도 안 되는 걸 청구했을까 할 텐데 이 지금 청구한 피고가 건물주고요. 여기는 자력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번 변호사들이 일부만 청구를 하고 전체 법원이 판단하는 손해배상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소송은 11억 5천만 원, 11억 2천만 원을 청구를 했고 당연히 그거보다 손해가 훨씬 크니까 11억 2천만 원을 전부 다 인정이 된 거고요.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피고를 추가로 잡아서 아마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지자체입니다. 충북 도청을 상대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가배상이죠. 국가배상이 되는데 똑같아요.
고의 과실이 있어서 불법행위 책임이 있느냐 여부가 첫 번째 관건이고, 또 한 개는 그렇다면 손해배상액이 얼마냐인데, 첫 번째 관건은 지금 해결이 됐어요. 어쩌면. 그리고 두 번째 관건도 금액 자체가 그 사람이 나중에 살았으면 얼마를 더 벌었을 거고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금액을 책정하는데, 금액이 지금 120억 이상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자력이 없기 때문에 11억만 한 거고, 건물주는 돈이 없기 때문에 아마 충청북도한테 다시 국가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승소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에 아주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강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경찰관이 순직하는 그런 사고였는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예. 2월 15일입니다. 2월 15일 날 오후 2시 12분경에 가양대교 위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한강으로 투신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강 구조대에서 근무하는 고 유재국 경위입니다. 유재국 경위가 뛰어들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한강 상태는 상당히 거센 물살과 그다음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흙탕물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이 그 유경위 같은 경우는 이 잠수한 상태에서 육안으로 못 보니까요. 예. 손으로 그 일일이 이렇게 짚으면서 수색을 했다고 해요. 예. 그 과정에서 워낙 그 물살이 세다 보니까 교각 틈새 사이 돌틈에 아마 끼이게 된 것 같고요. 예. 앞서 뭐 설명이 나왔지만 한 30분 정도 산소 용량이 남아 있는 그 이 산소 그 상태에서 2번 정도 들어갔다 나왔고 한 10분 정도 분량이 남아 있었다고 그래요. 그 상태에서 이제 끼다 보니까 호흡을 못한 것 같고, 오후 2시 47분경에 이제 119 순환구조대에 연락이 돼가지고 결국 구조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좀 안타깝습니다. 그 영안 사진을 보면요, 영정 사진을 보면 사진 준비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애일 때 네. 그 어릴 적 사진이 저렇게 있어요. 예. 또 아내가 임신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더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곧 아빠가 되려고 했는데 말입니다. 예.